자연스럽게 좀 이런 그 이슈를 넘어오면 그 네. 팬데믹 있잖아요. 네. 코로나19 팬데믹 때, 사실 저도 그때 잠시 이제 그 연수 기간에 이제 그걸 경험을 해봤는데, 그랬죠. 예. 그 영국에서 했던 록다운과 한국의 이건 전혀 다르게 하여튼 나중에, 하여튼 진행이 됐었는데, 네. 하여튼 영국은 하여튼 되게, 그때 제가 거기서 경험한 팬데믹은 굉장히 하여튼 여러 가지로, 그렇죠. 공포스럽고. 느낀 게 예. 많았는데, 예. 그 이후로, 예. 선생님도 거기 계셨고, 예.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인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엄청난 뭐 인플레이션? 예. 그렇죠?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또 뭐 그 각 중앙은행의 막 금리를 엄청나게 예. 이제 그 잡기 위해서 올리고 막 그랬는데 어떠셨어요? 보니까 지금 교수님 영국 계속 계시면서 막 그런 경험을 그때 영국 저희 잠깐 뵙고 인터뷰도 한번 했었는데 예. 그 전이었죠.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좀 보시면 어제도 뭐 잠깐 기자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같은 그런 국제 금융 내지는 그 경제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. 예, 글쎄,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새로운 위기가 아니라 결국 네. 2008년 위기가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, 네. 물론 이제 계기는 예측을 할 수 없었던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있고,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국제 공급망의 교란으로 인한 네. 인플레,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많이 교란이 됐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뭐 정확한 시점이 왜 이게 말하자면 2021년, 2022년부터 이게 시작했냐는 네. 좀 예측하기 힘든 거였지만 이런 일이 올 수밖에는 없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나고서 무슨 경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저 뭐 그냥 은행 자기 자본 비율 좀 늘리고 네. 뭐 은행 감시 좀 더하고 이런 차원이었지. 네. 무슨 지금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뭐 불평등의 문제라던가 뭐 주택 문제라던가 뭐 한국뿐이 아니거든요. 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온 세계 젊은이들이 그냥 그 집을 가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고,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확장되는 사회 갈등이라던가, 그리고 뭐 일부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제에 뭐 심각한 탈산업화라던가, 네. 그리고 뭐 한국 같은 데를 포함해 가지고 자꾸 이 일자리들이 불안해지고, 예, 질이 낮아지면서 생기는 괴로움이라던가 뭐 이런 요소들이 하나도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예, 해결이 안 되고 맞아요. 결국 그냥 돈 풀어서 막은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중앙은행이 되면서 그 발권 독점, 그러니까 돈을 거기서만 찍어낼 수 있게 된 거는 19세기지만 네. 설립이 된 거는 17세기 말인데 어제 1649년? 예, 1694년인가 49년인가 네. 제가 네. 숫자가 갑자기 네. 헷갈리는데 하여튼 17세기에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네 이자율을 계속 300 몇 년 동안 기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. 그렇다면서요. 예,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0% 예, 이자율.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생긴 이후로 그렇게 낮은 이자율이 없었어요. 0%, 0.5%. 네. 그 기간이 십몇 년이 계속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자본주의 역사 300 몇 년을 갖고 있는 영국인데 네. 거기에서 유례 없는 낮은 이자율로 돈을 풀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양적 팽창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은행들한테 돈을 대준 거죠. 맞아요. 그래가지고 돈은 많은데 경제는 제대로 회복이 안 되니까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서 주식시장, 증권, 예, 그다음에 부동산. 예, 채권, 부동산 해가지고 코인까지 막. 다. 예, 가상화폐까지 네. 거품이 엄청 일어난 겁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어떤 게 제일 저는 얼마나 이 경제가 말하자면 겉으로는 뭐 영양제 맞아가지고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속으로 얼마나 골병이 들었는가의 가장 좋은 지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국이 이제 더했고 미국도 뭐 영국보다는 좀 덜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이었는데 영국 주식시장이
팬데믹이 돼가지고 막 15만 명, 20만 명이 네. 코로나로 죽어나가고 네. 그거를 이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락다운 해가지고 뭐 한창 심할 때는 뭐 말하자면 자기 사는 도시를 떠나가지고 딴 데로 가는 것도 막 붙잡고 할 정도로 하루에 3번 이상 못 나가다는 그럼요. 적이 예, 있었어요. 심하게 해서 네. 경제는 거의 완전 뭐 정지 상태고 그렇죠. 예, 오죽하면 그런 뭐 시장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영국의 보수당 정부에서 뭐 임시 휴직하면 뭐 그 직원들의 월급 80%를 대주고 막 이럴 정도로 하는 맞아요. 그렇게 경제가 박살이 났는데 네. 주식 시장은 연일 상종갑니다. 어.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산 거품은 네. 실물 경제하고 아무 관계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.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좀 심하게 말하면 눈먼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. 그렇게 해서 거품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그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하면서 이제 인플레가 확 솟으니까 네. 사실 이 인플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도 그렇고 이 이자율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서 네. 생긴 인플레니까. 그런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겠으니까 경기를 죽이더라도 이자율을 올려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옛날에 0% 물론 이제 중앙은행 이자율이 0%니까 뭐 기업들이 빌릴 때나 뭐 투자자들이 빌릴 때는 그거보다는 높은 이윤을 내고 빌렸지만 네. 하여튼 기준 금리가 0%였던 시절에 괜찮아 보이던 자산들이 갑자기 지금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. 왜냐하면은 수익을 0% 이상만 내면 그냥 뭐 예. 운영하고 할 수 예, 있었었는데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금리가 좀 오른 상태에서 그 이상의 금리가 수익률을 5% 올려야 6% 되니까. 되니까 네. 최소한 5% 6%는 올려야 네. 수익이 나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옥석을 그렇죠. 가리는 예, 과정. 옛날에는 말하자면 자본시장의 기능이 정지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. 네. 그러니까 그때 0% 이자율에다가 그 양적 팽창으로 돈을 푼 거는 뭐냐면은 임금 노동자들한테 너 받고 싶은 대로 임금 줄 테니까 원하는 거 써내봐 이러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. 생산성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네. 예, 그냥 임금 노동자로 등록만 돼 있으면 월급 나오고 네. 액수도 자기가 뭐 100%는 아니지만 어느 네. 정도 정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그렇게 기능이 마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. 지금 뭐 이자율 좀 올리니까 그 뭐 실리콘밸리 뱅크 이런 거는 돈 그 대출을 안 하고 그냥 채권 같은 거 사놨다가 이자율 올리니까 채권 가격 떨어지니까 갑자기 뻥빵꾸 내가지고 망하고 뭐 지금 어디서 이런 게 또 나올지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요.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자신의 자산의 50% 넘는 걸 미 국채에다 투자하고 있다가 그러니까요. 네,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계선 채권값이 네. 폭락하다 보니까 그것이 영국에서 비슷하게 일어났잖아요. 작년에도 영국에서도 그 영국의 이제 그 트러스 총리가 그렇죠. 나라 나와가지고 전체가 그렇게 된 거죠. 그 재정 갑자기 이제 그 자기는 마가렛 대처를 뭐 되게 그 롤모델 삼고 한다고 하면서 뭐 이제 막 갑자기 감세하고 막 그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 국채 갑자기 막 네. 금리가 엄청나게 그러네. 올랐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폭락하니까 나 영란은행이 거기다 또 돈을 또 풀어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트러스 총리가 물러났는데 그런 비슷한 일을 그때도 똑같이 지금 좀 지나서 이제 실리콘밸리 그 은행이나 지금 이번에 뭐 크레딧 스위스나 네. 엊그제 뭐 도이체방크까지 이제 뭐 이렇게 옮겨가다 있는데 지금 글쎄요.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도 있고. 네, 아니 그러니까 그 2008년 금융위기도 이미 미국 부동산 시장에 2007년 1월부터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었고 네. 2007년 여름에 이제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완전히 그 위기 상황으로 가가지고 리만 브라더스 망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 1년 걸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맞아요. 봐야죠. 예, 지금 뭐 그 2008년 금융위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은행들 뭐 자기 자본 비율 높이고 이래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안전하지 않냐 이런 게 그 그렇죠. 그렇게 얘기를 정설이지만 하죠. 예. 예.
이번에 밸리 뱅크처럼 그런 식으로 제일 안전하다는 국채 사놨는데 그렇게 빵꾸 나는 수가 있거든요. 맞아요. 예,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지뢰가 묻혔는지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또 마금해가지고 뭐 몇 년 더 버틸 수도 있지만 어느 점에 가서는 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계속 뭐 0% 이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. 예.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그 유럽 중앙회나 지금 뒤늦게 이제 영국은 또 0.5%포인트 따로 올리고 미국도 0.25 이렇게 올렸는데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네, 근데 이제 고민이죠. 그렇게 올려놓으면 또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. 그러니까요. 네. 네. 그 영국에 계시면서 최근에 이런 인플레나 이런 침체를 과거에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? 어떠셨습니까, 선생님 보시? 아니 저는 이제 영국에 86년에 86년에 처음에 가셨죠.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이미 그 인플레가 기본적으로는 잡혀 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요. 물론 지금보다 훨씬 높았지만 네. 막 이게 뭐 인플레가 가속화된다던가 뭐 구조적이 된다던가 그런 상황은 이제 그건 70년대 그렇죠, 얘기니까 그렇죠. 예. 네. 그랬던 상황이니까 이번 같은 일을 경험해 본 적은 없죠. 그러니까요. 예. 지금,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이제 그 에너지 값 같은 게 올라가지고 막 네.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겨울에 벌벌 떨면서 살았단 말이에요. 저는 이제 다행히 뭐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갖고 있지만 뭐 이게 저번에 보니까 네. 영국 그 시민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에너지값, 그다음에 뭐 가격, 물가 이거 그렇게 집회하시는 거 뭐그 뉴스를 봤는데. 네, 그럼요.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. 그런 집회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하는데 에너지 값이 너무 그렇게 비싸니까 에너지 회사들은 이윤이 사상 최대. 맞아요. 그런데 정부는 뭐 조금 세금 더 걷고 그러니까 이걸 그 말하자면 이 에너지 회사들이 손 안 대고 코푼 이번에 손 안 대고 돈을 번 건데 코로나 때 그 대부분 그 석유 에너지 회사가 엄청난 예, 그 이거를 이익을 올렸죠. 다시 그 소위 이제 윈폴 텍스라고 네. 갑자기 생긴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이러는데 네. 뭐 이 현재 보수당 정부는 뭐 사실 뭐 영국 노동당 정부가 들어와도 현재 그 노동당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워낙 겁이 많은 사람들이라 노동당 정부가 들어왔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 돈 그거 환수하는 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쟤들이 무슨 뭐 경영을 잘해서 돈 번 것도 아니고 정말로 푸틴이 전쟁 일으켜줘가지고 공짜로 돈 벌었는데 왜 쟤들은 돈 막 더 벌어가지고 막 경영진들 월급 팍팍 오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불 좀 떼려면 밥도 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화를 안 낼 수가 없죠.